네, 구독자님 질문이 있어서 잠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잠시가 아니고 아마 이분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시간이 꽤 길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은 달리기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질문하신 분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은 하상진님께서 주셨고요.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00kg 조금 넘는 남자입니다. 12월부터 주 3회 천천히 최대한 오래 달리기 중입니다. 충분한 휴식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성장으로는 10K가 완주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대회를 취소하는 게 맞을까요? 참고로 지금은 1시간 30분 동안 달릴 수 있고 총 거리는 7km 정도쯤 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제가 이제 좀 댓글로 얘기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조금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82년생이시고요. 키는 183cm로 굉장히 크신 편입니다. 그리고 남자라고 하셨었고, 최고 기록이 7km를 9분 18초 페이스로 달리셨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듣고 1시간 30분 동안 7km를 달렸다라고 이제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7km를 달린 기록은 평균 페이스가 9분 18초 페이스가 나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7km를 달리는데 1시간 5분이 소요가 되셨을 테고요. 9분 18초 페이스니까. 그리고 이 페이스를 가지고 다시 역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그 페이스로 쭉 10K를 달리시게 된다면 1시간 33분에 달리시는 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거 정확한 한 번에 달리기로 이걸 뭐 저희들이 예상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냥 그 기준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 1시간 33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신청하신 대회가 두 개입니다. 성주 마라톤 대회하고 대구 마라톤 대회를 신청하셨다고 하시고요. 자, 일단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남겼던 댓글과는 조금 다른 결론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남겨준 정보 그대로라고 한다면요. 완주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따로 뭐 지병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훈련은 정말 열심히 하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신 지가 이제 12월에 시작하셨으니까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베이스가 되는 그런 체력이라든지 지구력, 이런 심폐 능력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은 훈련을 정말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주 여부를 좀 보기 위해서 제한 시간을 한번 볼게요. 대부분 마라톤 대회가 10K 제한 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주 마라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주 참외 마라톤인 것 같은데 맞으시겠죠? 성주 참외 마라톤 대회가 10K가 제한 시간이 1시간 30분이고요. 그리고 대구 마라톤도 제한 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보통 이런 제한 시간은 가장 뒤에 출발한 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앞에서 시작했다면 여유 시간이 한 5분 정도 생깁니다. 5분 이상 이렇게 생깁니다. 가장 마지막 조에서 출발을 한다고 해도 마지막 조의 앞쪽에서 출발한다면 몇 분 정도의 추가적인 여유 시간은 생기겠죠. 자, 게다가 성주 참외 마라톤 대회하고요. 대구 마라톤 대회 모두 이 10K 코스를 다른 코스가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주말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요. 성주 마라톤 대회 경우에도 30km 코스가 있거든요. 30km 코스의 처음 구간이 이 10K 구간에 겹쳐져 있고요.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초반에 이제 10km가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초반 10km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10K 구간에 도로 제한이 풀리는 시간 제한이 물론 1시간 30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도로의 제한이 풀리는 시간은 훨씬 더 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회마다 1시간 30분 이후에 이제 기록 측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기록 측정이 안 된다고 해도 어쨌든 주로는 계속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달리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기록을 볼 때도요. 10K 완주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00kg 이상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한 시간 안에 완주를 정말 넉넉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훈련만 충실히 하시고 또 잘 드시고 그러면서 체중도 조금만 줄이시면은 저는 완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리기는 지금처럼 이제 일주일에 3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3번 하셔도 좋고요. 하지만 거리는 조금 더 늘리셔야 돼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뭐 한 7km나 5km 이 정도를 달리시고요. 나머지 하루는 10km 이상을 달리셔야 됩니다. 한 12에서 15, 12km 정도? 네, 그 정도 달리시면 되고요. 10K 나가는데 12를 갖다 계속 달려야 되나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달리기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뭐 2시간이 걸려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중간에 걷기를 조금 포함하셔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12km 이상의 거리를 움직여 보는 거죠. 쉬지 않고 움직여 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렇게 한 장거리 12km나 이 정도 그 거리를 어쨌든 굉장히 천천히라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몸부터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뭐 이제 거리를 500m나 1km씩 조금씩 늘려나가시다가 한 15km까지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15km까지 뭐 10몇 킬로 정도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10km를 맞춰서 달리시면 돼요. 그래서 10km를 갖다가 특정 시간대에 들어오도록 달리기를 갖다가 또 꾸준히 해나가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대구 마라톤 같은 경우에 성주나 대구 마라톤 이제 한 40 며칠 정도 남았나요? 네, 한 달 좀 넘게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기간이면은 네, 어느 정도는 훈련이 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10K를 1시간 20분 안에 달리는 걸로 혼자 달리실 때 그걸로 한번 맞춰서 목표를 잡고 달려보시고요. 10K를 1시간 20분 안에 달릴 수 있게 된다면은 대회에서 만든 제한 시간 달리는 건 뭐 전혀 힘들지 않고 또 대회 나가면은 이 소위 말하는 대회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상당히 기운이 많이 나거든요. 응원도 많이 받고 하다 보면 없던 힘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완주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체중이 지금 100kg 넘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체중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체중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시다 보면 오히려 달리기 할 때 힘이 안 날 수 있으니까요. 체중 줄이는 거는 조금 플러스 알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제 달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체중은 뭐 2kg나 3kg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줄일 수 있다면은 줄이기를 하시고요. 식단 조절도 조금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대회 날까지 어떤 걸 먹을지 잘 고민해 보시고 식단 같은 것도 한번 종이 꺼내 가지고 한번 짜보세요. 양을 일부러 줄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마라톤 대회가 체중이랑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급작스럽게 체중을 줄였을 때 우리가 힘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먹는 양을 줄이시기보다는요. 과식을 안 하고 정량만 드시더라도 좀 몸에 좋은 음식들,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드시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그겁니다. 이게 식사를 조절하실 때 뭐 건강한 거 드시고 양도 조절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 드시고 있는 것들 중에서 몸에 나쁜 거를 줄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드시는 음료수,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식사의 경우에도 안 좋은 식사가 있잖아요. 저희가 먹다 보면 너무 막 기름기가 많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좀 짜고 맵고 이런 것들 있죠. 자극적이고 너무 또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끊으셔야 돼요.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걸 드시는 습관, 안 좋은 식습관, 야식을 한다든지 막 굉장히 늦게까지 뭐 드신다든지 그 다음에 탄산음료라든지 술, 뭐 에너지 드링크, 뭐 달달한 음료들, 디저트,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뭐 지방이 많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이제 탄수화물이 과도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줄이시고요. 다 줄이시고 건강한 식단을 좀 드시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몸에 안 좋은 식습관들을 일단 그 대회가 끝날 때까지만 그때까지라도 한번 줄여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달리기를 해보시면 정말 내가 평소에 먹던 습관이 좀 안 좋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면서 좀 식습관 같은 것들도 많이 고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양의 근력 운동도 필요한데요. 또 이런 거 근력 운동을 하라고 얘기 드리면은 갑자기 이제 막 무리해가지고 막 스쿼트 하시고 유튜브에서 근력 운동 같은 것들 찾으셔가지고 막 그걸 따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평소라면 괜찮은데요. 지금처럼 한 달 정도 조금 넘게 마라톤 대회를 앞둔 입장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근력 운동을 하시거나 실내 운동을 하시다가 잘못하면 근육에 파열이 생긴다든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오히려 달리기를 망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평소 달리기를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계단 오르기 같은 그런 평소에 할 수 있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하체 근력 운동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계단을 오르시기 전에는 평지를 조금 걸으셔서 몸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를 하시고, 그리고 계단 오르기는 처음에는 한 20층 정도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천천히 그 횟수를, 그러니까 계단을 올리시고요. 그리고 계단 오르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걷기를 하시면서 다리를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계단 올라오는 거는 걸어서 올라가시고, 내려오는 거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는 것만 좀 잘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오는 것도 이제 걸어서 내려오신 분들 계신데, 과체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무릎에 좀 부담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꼭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매일 하체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이게 대회 전까지는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달리기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시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이제 운동 마사지 같은 것들도 포함을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정도, 뭐 길게는 3시간 정도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매일 이렇게 2시간에서 3시간을 뺀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도전하신 만큼 충분히 성취감을 느끼실 겁니다. 이 달리기, 특히 그 중에서도 마라톤이라는 거는 마라톤을 하는 날 우리가 뭔가 인내하고 이제 도전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사실 그 당일날 몇 시간의 시간보다는 그 시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달이나 2달 정도 혹은 더 길게는 6개월까지도, 풀코스는 6개월, 그 정도 시간을 저희들이 꾸준하게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마라톤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식단 같은 것도 조절하시고 매일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달리기 훈련을 빼먹지 않고 꾸준하게 해나가시는 거, 그런 것들을 해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댓글에 뭐라고 남기셨냐면, 미드풋으로 한다고 했는데 2km부터 정강이 근육이 너무 뭉쳐서 통증 때문에 아픈 거 참고 달리다가 7km에서 멈췄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소위 미드풋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법들은요, 아킬레스건과 뭐 발목, 종아리 혹은 정강이 이런 쪽에 상당히 좀 무리가 옵니다. 우리가 리어풋,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 주법보다 미드풋이 충격이 적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실제 연구 데이터를 보면 충격을 받는 신체 부위가 다를 뿐이지 충격의 총량의 차이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최초 발을 이제 땅에다가 딱 닿을 때 있잖아요. 그때 충격은 미드풋이 적기는 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충격은 오히려 리어풋이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미드풋은 리어풋으로 땅을 닿을 때 충격보다 더 큰 어떤 충격이 착지 이후에 온다라는 얘기고, 이 충격은 발목, 아킬레스건, 종아리 옵니다. 그리고 뭐 정강이 이런 데도 오죠. 평소 이제 어떤 종아리나 정강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근육이 좀 튼튼하고 탄력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충격을 견뎌내지 못하고요. 뭐 종아리, 정강이 그 주변의 어떤 근육통, 특히 아킬레스 건염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커져요. 반면에 리어풋으로 달리게 되는 경우에는요, 무릎과 허벅지 이쪽에 충격이 좀 쌓이게 되는데요. 또 여기가 좀 강하신 분들이나 여기를 훈련하신다면 충격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다리를 딱 보면은 리어풋으로 달리게 될 경우에는 무릎 위쪽 부분이 좀 부담이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미드풋으로 달리기를 하실 경우에는 무릎 아래쪽 부분 있죠. 네, 거기서부터 한 발목이나 아킬레스 정도까지, 여기까지 좀 부담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드풋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 어떤 충격량이 줄어들고 없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선택에 달려 있어요. 미드풋이든 리어풋이든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사람은 모두 어떤 근육의 발달 정도가 부위마다 다르고요. 종아리 길이, 뭐 허벅지의 길이, 근육의 양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을 보면은
종아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튼실하시고 근육이 많은 분도 계시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지만 상체가 좀 많이 나가셔가지고 하체로 내려갈수록 다리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는 발목이나 아킬레스가 약하신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미드풋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반면 리어풋이 모든 사람에게 좋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좋은 코치는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주법으로 이런 호흡 방법으로 달리는 게 좋구나라는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주법을 제안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미드풋이 정말 좋고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리어풋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여전히 전 세계의 엘리트 선수들은 절반 이상이 리어풋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리어가 닿는 착지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이 착지 시간을 짧게 가져가려고 한다면은 발이 땅에 닿을 때 착지점이 몸의 중심에 가까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리어풋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바닥에 구름이 좀 빠르게 굴러가게 되면서 충격량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미드풋에 관련된 영상이나 책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마치 리어풋을 할 때 무슨 망치로 땅바닥을 찍듯이 뒤꿈치로 그냥 쾅쾅 찍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굉장히 저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라 생각돼요. 물론 그렇게 잘못된 자세를 뛰는 분도 있지만 그 리어풋은 누가 봐도 잘못된 리어풋이고요. 제대로 된 리어풋은 발 뒤꿈치가 먼저 닿기는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발이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서 사실 그 충격을 좀 많이 분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한때 이제 이 미드풋이 좀 열병처럼 좀 퍼졌던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도 대부분의 최상급 러닝화들을 보시면은 리어 쪽의 어떤 쿠션이 굉장히 좋은 러닝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아까운 이제 페바라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소재를 왜 이렇게 리어에다가 많이 깔아놨을까요? 그거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트 선수들도 리어가 먼저 닿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저속으로 갈수록 속도가 줄어들수록 무리하게 어떤 미드풋의 자세를 흉내내서 달리는 것보다는 리어풋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발 뒤꿈치가 닿을 때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뒤꿈치 부분이 굉장히 푹신하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카본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는 푹신하고 앞부분을 가면 이제 카본이 깔려 있으면서 튀어나갈 때는 카본의 반발력을 이용해 주는 거죠. 뒤에서는 충격을 받아주고 앞쪽에서는 어떤 그 반발력으로 좀 더 몸을 튕겨 나가게 해주는 그런 어떤 효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나온 알파플라이 3인가요? 그런 경우에는 리어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깎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경주용이에요. 레이스용이고 또 굉장히 빨리 달리는 러너분들, 3분 초반대로 달리는 그런 러너들을 위한 신발이기 때문이고, 또 이제 컨셉 자체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컨셉이 그렇게 나온 것이지 그게 무조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제 2010년 초반 정도쯤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훨씬 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스케쳐스 고런 시리즈를 해외에서 아마존에 처음 구매해가지고 신었어요. 그때 이제 좀 신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처음인 것 같은데, 당시에 미드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미드풋입니다. 미드 스트라이커를 할 수 있게 좀 유리한 신발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때 스케쳐스 고런 시리즈가 뒤꿈치 부분 있잖아요. 리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깎았어요. 위로 올라가게. 그래서 서 있으면 몸이 뒤로 이렇게 기우뚱 넘어질 정도로 뒤꿈치를 굉장히 많이 깎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달릴 때 뒤꿈치가 먼저 닿기보다는 중앙이 먼저 닿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러닝화를 예전에 한창 정말 열심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컨셉으로 나온 러닝화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달리는 자세가 리어가 훨씬 편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그 신발 신으면 어떻냐면 리어 부분에 쿠션이 없다 보니까요 충격이 더 심한 거예요.
쿠셔닝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어버리니까 훨씬 더 충격이 심해져가지고 오히려 달리기 하고 나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잘 안 됐거든요. 달리기 기록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그거예요. 제가 사람마다 잘 맞는 자세라는 게 분명히 있다.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도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신데요. 미드풋을 해봤더니 힘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질문 주신 분이 자세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어떤 질문 주신 분의 몸 상태, 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미드풋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편하게 달리기를 하시고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를 찾으신 다음에 천천히 달리기를 하면서 꾸준히 마일리지를 쌓아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몸과 자세에서 충분히 빨라지게 되고요. 충분히 멀리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몸 상태가 좋아지고 훈련이 좀 돼서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또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속도와 그 체중 거기에 따라서 또 주법이 조금씩 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무리해서 특정 주법을 억지로 따라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장 편안하고 무리 없는 게 뭔가를 스스로 좀 찾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어풋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리어에서 중요한 거는 발이 땅바닥에 닿는 그 위치가 내 몸에서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뒤가 먼저 닿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보폭을 조금 줄이시고 체중 많이 나가신 분들은 보폭을 조금 줄이시고 케이던스, 발을 빨리 움직이는 걸로 속도를 조절하신다. 보통 저희들이 속도 조절할 때 보폭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보폭은 조금 짧게 가져가시되 발을 빨리 움직여서 속도를 조절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남은 기간 동안 훈련 잘 하시고 관리 잘 하시고 그러시면 충분히 완주가 가능하고요. 정말 즐겁게 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완주를 하셨을 때 만족감도 상당히 크실 겁니다. 이제 대신에 중요한 거는 남은 기간 동안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대회 당일날 10km를 달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 전까지 매일 꾸준하게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더 힘드실 겁니다. 대신 이거를 이겨내신다면 진짜 정말 충분히 제한 시간 안에 완주 가능하시고요. 인생 기록도 세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기억은 아마도 평생 잊혀지지 않으실 겁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시고 꼭 도전해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방송 마치고 나면은 달력 꺼내셔가지고요. 훈련 계획들, 그 다음에 식단들 이런 것들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훈련 일지 관련해가지고 영상 주소를 설명란에다가 남겨놨어요. 달리기 일지 관련 영상이라고 주소를 남겨놨는데요. 여기 가셔가지고 일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이제 들어보시고 또 그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은 그 일지를 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문서를 받으실 수 있는 링크.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만든 훈련일지 양식을 받으신 다음에 출력하셔가지고요. 달리기 후에 기록도 매일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서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하상진님, 네,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상주 마라톤 그리고 대구 마라톤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두 대회 모두 10K 네, 즐겁게 달리시고 또 기록도 달성하시고 이번에 한번 달리기의 새로운 즐거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